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입춘입니다. 2월 4일 3일입니다. 아직은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오늘입니다. 저녁 10시입니다. 오늘 시국단상의 제목은 DJ 노무현을 친일 DNA 세력으로 폄하한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며 한일 해저터널과의 연결 문제도 검토 대상임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더불당 대변인 최인호는 해저터널은 일본의 대륙 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갑자기 친일 DNA가 발동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인호가 한일 해저터널 문제를 친일 DNA에다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한일 해저터널 연구 검토에 대한 그간의 역사와 추진 과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헛소리를 했거나 아니면 유령의 집에서 한밤중에 들려오는 으스스함과 귀신 씨나락 까먹는 기곡성 같다는 비유가 그럴듯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주장하면서 해상과 항만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이념과 정치적 연결고리로 싸잡아 매도하고 가볍게 보아넘기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한 것이다. 원래 물동량의 유기적인 수송은 항공, 항만, 육로 등 3대 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공항만 있고 항만과 해상, 해저터널 등의 연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항은 절름발이 시설이 되고 만다. 최인호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면서 단지 일본의 침략 야용만 강조하다 보니 최인호의 비판은 외눈박이의 편향된 주장일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9월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 대륙으로의 길을 개척하자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2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해저터널 문제를 양국 관심사의 하나로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을 상기할 때 최인호의 친일 DNA 발동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적 지주로 섬기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친일 DNA 세력으로 폄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 친일판이 토착 왜구리 하며 물고 늘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상투적인 작태는 그 길을 포기해 외면한 채 일본 포비아, 일본 노이로제, 일본 컴플렉스 노예가 되어 허우적거리는 치졸함이 참으로 딱해 보인다. 한일 해저터널 논의의 시발은 오래됐다. 1930년대 일본이 대륙 진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야망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국이 된 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해저터널을 통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해서 소통과 교류, 가교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다. 1994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해저터널이 성공한 것을 모델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한일, 한중, 제주도 등 3개 해저터널을 구상한 바 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 사가현 가스라에서 이키시마, 스시마를 경유하여 부산 가덕도 또는 거제도 일원에 출구를 건설하는 등 3개 코스로 검토되고 있다. 섬과 섬을 중간 경유지로 하기 때문에 공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거가대교를 건설한 우리나라 토목기술 경험이 있고 일본의 뛰어난 토목기술과 막강한 자본이 결합되면 공사 과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부산 코스는 수심이 70m 이상이고 활성 단층으로 해저가 형성되어 있어 지진 피해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제도 쪽은 구간이 긴 것이 약점이다.
해저터널 건설이 착공될 경우 거제도 쪽 출구가 될 인근에는 통일교가 문선명 총재 생존 당시 100만 평, 제1교포 기업인 허모 씨가 80만 평의 토지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1966년생 경남 장영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대변인. 한일 해저터널은 친일 DNA가 아니라 명실상부 부산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임을 알기 바란다. 근시안적이고 소화병적 착각에서 깨어나시라. 지금까지 문무대왕의 시국단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